뇌와 마음 이야기 합본 14-18. 뇌는 도파민의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존에 민감하여 자기 방어를 한다. 그래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요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전두엽과 해마 등 주의력과 기억력에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위험 상황에 집중하게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며 주의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즉,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기억 형성을 방해한다. 한편 잘 알려진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나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고 면역계와 순환계가 지나치면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우리의 주의력, 기억력,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단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호르몬 분비는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기억력과 관련된 주요 호르몬으로는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이 있다. 아세틸콜린은 해마와 대뇌피질의 신경 전달을 촉진하여 새로운 정보의 저장과 인출을 도우며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면 해마와 편도체의 활성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기억을 강화한다. 잘 알려진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와 관련 뇌회로에 작용하여 정보에 대한 주의력과 기억력 향상시킨다. 초기에는 적은 도파민의 분비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도파민이 과도화되면 중독처럼 더 많은 보상의 도파민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기억력과 주의력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관여하여 상호작용함으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수준의 호르몬 분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 지나친 호르몬을 유발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유념해야 한다. 즉 중독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란 말이다. 기억의 비밀을 열다. 막 도착한 책 기억의 비밀. 프로이드와 융을 읽은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영혼을 향한 철학과 종교의 탐구는 여전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채 맴돌고 있다. 영혼의 본질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흩어져 있고 접근했다고 해도 서로 다른 주장만 난무한다. 마치 양파를 끝없이 벗겨도 씨조차 없는 것처럼 허무 속에서 실체는 사라지고 우리는 그저 요리해 먹는 현실을 택할 뿐이다. 영혼의 좌소라 불리는 마음, 그리고 그 기억의 저장소인 뇌. 논리적으로는 뇌를 해부해도 영혼의 실체를 포착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그 미지의 공간을 탐구하고 싶어 한다. 기억과 무의식, 인지신경과학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어떤 자리에서 작동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인간의 책임과 윤리, 더 나아가 신 앞에서의 존재 의미까지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지 않을까? 며칠이 지나 책을 더 들여다보니 뇌 연구의 대부분은 여전히 실험 동물에 머무른다. 인간의 뇌는 신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붙을 만큼 깊고 복잡하며 치매와 기억, 상실에 대한 연구도 아직 조심스럽게만 진행되고 있다. 빅뱅의 기원을 묻는 연구만큼이나 난해한 것이 뇌의 구조라니 마음과 영혼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육체 속에서 작동하는 정신이 단순한 전기적 신호라면 인간은 왜 신을 찾고 왜 절대자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기억의 메커니즘은 놀랍다. 섬광처럼 새겨지는 기억, 무의식 속에서 되살아나는 점화 효과. 그러나 그 깊은 자리에서 영혼은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묻는 순간
과학은 침묵하고 신학은 경외 속에 머무른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은 학습인가? 아니면 창조주가 심어놓은 기억의 흔적인가? 이것이 단순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면 우리 존재의 근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다는 감탄이 아직 생생한데 정작 인간의 뇌와 영혼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밝힐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신의 영역으로 남게 될까? 뇌의 신비, 과잉기억 증후군이란 정보의 기억과 망각의 정체성. 32년 전 태아였던 자궁 속의 순간을 기억한다는 사람이 있다. 해리포터 전권뿐만 아니라 학습했던 모든 내용을 정확히 떠올린다니 인간의 뇌가 이처럼 정교하고 방대한 저장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움을 넘어 신비로 다가온다. 마치 첨단 양자 컴퓨터가 아닌가 싶지만 이 현상은 실제로 과잉기억 증후군 HYPERTHYMES-HIA라 불리는 희귀 질환이며 전 세계에 약 80명 정도만 존재한다고 한다. 기억하지 못해 고민하는 이들도 많지만 이들의 경우는 망각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기억이 생생히 재현되어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뇌과학은 뇌가 모든 정보를 기억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망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말한다. 불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우며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망각은 결함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지혜이며 창조주의 설계 속에 담긴 은총일지도 모른다. 성경에서도 기억하라는 명령과 함께 옛것을 잊으라는 권면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억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지만 망각은 인간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 두 기능의 균형을 잃을 때 마음은 병들고 영혼은 지친다. 만일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극도로 선명하게 간직한다면 그 기억의 무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과잉기억 증후군은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인간의 완성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한계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가? 인간은 스스로의 뇌에 갇혀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존재를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기억이 과거를 붙들어 두려 할 때 망각은 미래를 향한 작은 탈출구가 된다. 오늘도 우리의 뇌는 쉼없이 작동하며 어떤 것은 저장하고 어떤 것은 지워낸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배우며 믿고 살아간다. 때론 망각하면서 말이다. 당신의 뇌와 마음의 총화, 영혼의 지성소를 찾다. 인간의 뇌는 겉보기에 단순한 1.5kg 남짓의 부드러운 조직이지만 그 안에서는 우주를 사유하고 자기 존재를 성찰하며 신을 생각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다. 특히 클라우스트럼이라는 얇고 잘 보이지 않는 구조는 최신 연구에서 작업 기억을 유지하는 핵심 허브로 지목되고 있다. 이 구조는 전전두엽 피질 등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체 뇌 활성 상태를 조율하는 게이트키퍼로 기능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즉,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지우며 반복된 것은 시냅스를 강화해 기억을 공고히 만든다. 더 놀라운 것은 세로토닌 O-HT, 클라우스트럼의 흥분성을 억제한다는 연구다. 최근에는 O-HT의 수용체가 투사 뉴런을 억제하여 과도한 자극을 줄이는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이 조절 작용은 뇌가 지속되는 자극과 정보를 스스로 정제하게 하는 안정장치처럼 보인다. 또한 인간 뇌에서 클라우스트럼을 고해상도로 정밀 분할하는 MRI 기법이
새롭게 개발되었다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이는 매우 얇은 구조인 클라우스트럼을 더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며 자아와 의식에 관한 탐구의 정밀도를 높이게 된다. 한편 마음의 실체로 여겨지는 퀄리아란 주관적 경험의 질감은 여전히 과학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우리는 유전 발달 경험이 만든 내부 패턴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객관적 실제는 뇌의 재구성 결과일 수 있다는 겸허함을 마주한다.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뇌의 조율 메커니즘은 창조주의 지혜가 깃든 설계로 보인다. 과잉 기억이나 자극 과부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든 망각과 조절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은혜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뇌에 안정장치를 두셨고 기억과 망각을 통해 존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결국 뇌, 마음, 자아, 영혼이라는 총체적 실체를 완전히 아는 것은 힘겹지만 과학과 신앙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신비와 경외의 고백이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지혜의 통로이며 그 신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과 경외감을 깨닫는다. 뇌, 호르몬, 기억, 그리고 존재의 균형을 이루다. 인간의 뇌는 단지 1.5kg 남짓한 부드러운 조직이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 존재를 성찰하고 세상과 신을 사유하는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생존과 자기 방어에 민감함을 뜻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전두엽과 해마의 활성을 높여 위험에 집중하게 한다. 그러나 만성적 스트레스에서는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해마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기억 형성을 방해한다. 최신 연구에서는 머리카락 코르티솔 농도와 해마 최적 감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장기적 스트레스가 뇌 구조와 기능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면과 휴식 부족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심박수와 혈압,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며 면역계와 순환계에도 영향을 준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 관련 회로를 자극해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중독과 유사한 상태를 초래한다.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각각 새로운 정보 저장과 정서적 기억 강화에 관여하며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뇌의 인지 기능과 생리적 균형을 유지한다. 이처럼 인간은 기억과 망각, 주의와 휴식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춘다. 과잉 기억과 과도한 자극은 뇌를 부담시키지만 적절한 망각과 조절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섭리일 수 있다. 기억과 망각, 주의와 안정 사이의 조화는 인간이 부여받은 존재의 균형을 유지하고 삶과 영혼의 질서를 지키도록 안내한다. 결국 뇌와 호르몬, 기억과 스트레스의 복합적 작용은 과학과 신앙이 함께 걸어가는 탐구의 여정이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지혜의 통로이며 그 신비 속에서 우리는 겸손과 경외를 배우고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뇌의 한계와 신비를 마주하며 창조주가 부여하신 삶과 평안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